KF-21 놀라운 건 현재까지 2,400회 이상 비행시험이 예정된 것 중에 절반 이상 수행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일정의 지연 없이 완수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미사일과 레이더의 통합, 특히 레이더는 우리 국산 전투기용 레이더는 처음 만든 건데 이게 잘 통합돼서 수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현재 KF-21의 개발, 양산 상황, 지금까지의 성과를 전해주신다면요? KF-21 같은 비행기는 사실 만드는 것보다 만들고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 만든 비행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고 실제로 날려보면 추락 사고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KF-21 놀라운 거는 현재까지 2,400회 이상 비행시험이 예정된 것 중에 절반 이상 수행했는데 그 절반 이상의 비행시험이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일정의 증가나 지연 없이 이렇게 완수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사실 항공우주 산업에서 이렇게 준수한 비행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일정 준수 능력,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징 능력이 증명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KF-21이 세계 최고의 성능의 전투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일정 준수와 정확하게 안전하게 시험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신뢰성이 있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믿음을 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KF-21의 개발과 양산 진행 상황은 아주 놀라운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금 2026년까지 블록 1이라고 하는 기본형 개발이 완료될 건데, 그것도 정부가 좀 지원만 해주면 아마 일정을 땡길 수도 있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KF-21용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실사격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일부에서 각 세대 전투기 구분을 할 때 3세대 전투기와 4세대 전투기가 다른 거는 레이더랑 미사일이 잘 통합되어서 멀리서 적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통합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는데, 대한민국에서 이게 처음 시도되는 미사일과 이제 레이더의 통합, 특히 레이더는 우리 국산 하나 시스템에서 만든 레이더고 전투기용 레이더는 처음 만든 건데 이게 잘 통합돼서 수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존의 유럽에서 4세대 전투기들을 1990년대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남이 나라 미사일을 합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아쉬운 분도 있지만 고객들은 항상 한 가지 무기만 원하지 않아요. 특정 나라에 따라서 나는 이 미사일을 가지고 싶어, 난 이 미사일 통합하고 싶어, 요런 좀 까다로운 고객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도 잘 통합하고 국산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원하는 대로 잘 통합해 주겠습니다. 요런 체계 통합 실력을 증명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미티어 미사일 자체가 고성능 미사일입니다. 덕틸 로켓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로켓과 달리 산화제가 없어요. 공기 중에서 산소열을 뽑아내서 이제 고체 연료랑 섞어서 하는데, 산소통이 없으니까 연료량이 많아지고 더 오래 날 수 있어요. 최대 3배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구형 암람,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중거리 공대공 미국제 미사일에 비해서 거의 사거리가 3배 정도, 200km까지 노릴 수 있는 아주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투기가 KF-21이 미티어를 탑재하면 북한이라든가 중국의 그 동급 전투기랑 싸울 때 더 멀리서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다만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만큼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공군도 함부로 많이 살 수가 없어집니다. 거의 한 40억 원 넘을 수도 있나? 그런 정도 되는 건데 미사일이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조금 더 저렴한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원래는 미국의 레이션 RTX사가 만드는 암람 미사일을 우리가 이제 KF-21 보람에 통합하고자 했으나 미국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좀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개선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산 미사일입니다. 국산 미티어, 국산 AIM-2000이라고 하는 미사일들 두 종이 개발 중인데, 이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술이 이미 연구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방부나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금 더 투자랑 관심을 보여주면 아마 국산 미사일과 국산 전투기로 조합된 이 조합이 더 강력한 수출 상품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한국에서 KF-21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해외에서는 KF-21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국내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문제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원래 블록 1 40대, 블록 2 80대를 구매하는 계획을 40대를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사자 해서 작년에 20대 계약을 하고 올해 분계약 20대를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직 이제 명확하게 확정이 안 나와서 그 리스크가 해소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양산이 가고, 요걸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양산이 지연되거나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해외 수출 시기도 더 늘어져요.
있어요. 요것 때문에 간곡하게 이제 정부 당국한테 이게 2차 계약 나머지 20대가 좀 진행되고자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매우 긍정적인 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KF-21을 계약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진 못해요. 물어보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발 도중에 있는 전투기나 무기를 수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투기 부품이 몇십만 개 이상이 되고 그 프로젝트 코드가 몇백만 줄 이상인데 이게 아주 복잡게 그 정점에 다 달아 있는 그런 무기 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이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한국 공군이 먼저 사서 이게 쓸만하고 이게 검증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수출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사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되지만 이게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원래 이런 역할을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좀 그런 게 좀 해결된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KF-21 공동개발 내용이 마무리된다라는 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불확정하고 몇 년째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도 준수를 잘했고 생산 능력도 있고 이 성능도 가성비도 괜찮지만 실용화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 이런 고객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장 KF-21이 수출되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 KF-21 블록1이 완성될 때는 그래도 이제 명확하게 수출 상담이 되고 이제 수출 진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출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비행기나 전투기, 무기 수출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KF-21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하는 라팔 전투기, 이게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서 이 놀림감이 있었습니다. 라팔아 팔렸니? 아니요. 이 삼행시가 있어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라팔이 팔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팔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거의 팔리지 않았는데 한 번 팔리고 나니까 300대 이상 대규모 수출돼서 프랑스의 최고 방산 수출 상품이 되었거든요. 물론 KF-21이 10년 동안 팔리지 않은 이란 말은 아닌데 너무 조급하게 당장 뭘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놨으니까 우리가 건실하게 해놓으면 몇십 년 동안 팔 수 있는 아이템을 확보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F-21이 다만 이제 기대가 될 만한 것은 KF-21을 비판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면 야 KF-21은 블록 1이랑 2가 있는데 블록 1은 공중전, 그러니까 상대의 공중 비행기만 공격하는 이런 기능만 갖추고 있고 블록 2가 돼서야지 지상 공격을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게 간격이 블록 1과 블록 2의 간격이 2년밖에 되지 않고 지상 공격 능력이 엄청 어려운 게 아닌데 개발 예산과 일정, 그러니까 비행 시험이 중요하거든요. 폭탄을 떨어뜨리고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장착해야 될 미사일 LIG 넥소에 만든 철룡이라는 공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 개발 일정과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요건 좀 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4.5세대 세미 스텔스기라 해가지고 5세대보다는 스텔스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카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KF-21 EX라고 하는 5세대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유무인 복합 기능을 넣은 차세대 KF-21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희망적이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악재가 나온다 해가지고 쉽게 그 벌써 망했다 이렇게 호들갑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 20년이 걸리는 미사일과 전투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넓게 보셨으면 합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엔진도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가능하고 지금 현재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짧게 요약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엔진 국산화 보면 엔진 국산화를 30년 동안 도전했다가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인데 인도는 LCA 테자스 전투기라는 전투기의 국산 엔진을 달기 위해서 거의 30년 동안 투자를 했으나 사실상 실패하고 현재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기술을 받아가지고 엔진을 만들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일반 연구소가 꾸준히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관리라든가 정확하게 필요한 기술 개발 이런 게 필요했어요. 또한 인도랑 한국이 달랐던 점은 기초 기술, 소재 기술이라든가 제조 기술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도가 3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30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이제 인도의 실패 사례를 좀 봐가지고 우리가 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세부적인 건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국산 엔진이 없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100% 잘못된 말이고, 지금 현재 해상 초계기에 일본 국산 엔진이 쓰이고 있어요. 이 엔진이 원래 전투기에도 쓰일 엔진이었는데 심신이라 해가지고 일본 국산 엔진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 기체를 만들고 테스트도 다 끝냈는데 정부의 승인과 양산 투자를 못 받고 시험기나 이제 발전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KF-20처럼 양산 승인이 안 돼가지고 그냥 테스트만 하고 끝냈어요. 지금은 GCAP라고 하는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
이 나라가 만드는 차세대 전투기에 자기 엔진 부품을 넣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진 기술이 매우 세계적이고 특히 세라믹이라든가 그런 그 내열 소재에 관련된 제트 엔진에 열이 많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열을 견디느냐에 따라서 엔진 출력이 달라져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요의 부족이나 이런 그 정책 결정을 실패로 기술은 다 갖추고 있는데 양산이 안 된 거죠. 이런 거에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중국이 있는데 의외로 중국의 그 전투기 엔진 기술은 미국의 지원 때문에 가능했어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가까워지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줬는데 보잉 737이라고 이번에 국내선을 타시다 보면 자주 타는 여객기가 있어요. 그 여객기 엔진을 코어라고 하는 거는 제트 엔진이라는 게 팬이 여러 종류 있는데 그 팬의 핵심 부품을 이런 게 기술을 이제 중국에 넘겨줬고 이 핵심 부품이 사실은 여객기에 쓰일 뿐만 아니라 비연비 폭격기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중국의 백조라고 불리는 폭격기가 있어요. 사실은 까만색입니다. 아무튼 요게 군용기 엔진을 쓸 수 있는 기술을 미국이 주어서 요거를 여러 가지 이제 뜯어고치다 보니까 WS-10이라고 하는 전투기 엔진을 만들었으나 만들고 나서 20년간 안정화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제 생산을 해가지고 기초 기술 없는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엔진 수명이라든가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처음에는 미국제 기술을 얻어가지고 좀 역살기를 하다가 미국과의 그 기술 협력이 꺾이니까 러시아에서 AL-36 세턴 설계국에서 만드는 엔진을 들여와가지고 요걸 조합을 하는데 프랑켄슈타인 같이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트 엔진이라는 게 어디서 뭘 떼가 조립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다 안정화가 되고 최신형 엔진 WS-15 엔진들이 나오는데 중국의 교훈 같은 경우에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기초 기술을 쌓아가면서 해야지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안정화하는데 20년이 걸릴 수 있다. 이것만 잘 조심하면 대한민국이 국산 엔진 개발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사일 엔진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무3 해성 이런 미사일인데 제트 엔진에 대한 비행기 미사일이 있어. 이런 것들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하나에어로가 이 순항 미사일 엔진에 대해서 지금 20년 이상 생산을 해왔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공기에 단 엔진이 아니지만 가스터빈이라고 있어요. 발전소에서 돌리는 엔진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국산화 성공해서 독자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요거를 그대로 항공기에 달 수는 없어요. 너무 크니까. 요거 다만 요 기술을 그대로 축소해 가지고 항공기에 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두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에어로와 두산이 각각 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과학 기술연구소를 주관으로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다는 계획이 지금 국산 엔진 계획이고 요 두 회사의 각각 장점들이 많아요. 뭐 항공기 엔진을 많이 만드는 한화, 그 다음에 소재라든가 아니면 시험 설비가 많은 그 두산 요들의 장점이 잘 시너지를 합쳐지면 잘 될 수 있으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열쇠가 있어요. 제가 지금 KF-21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쌍발 전투기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전투기 테스트, 엔진 테스트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게 새로 만든 엔진을 그냥 달아버리고 사람 밑에서 날리면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엔진이 여러 개를 단 수송기 같은 데다가 4개 달린 수송기면 하나를 떼가지고 거기다가 신형 엔진을 달고 하늘에서 잘 날아가는 테스트를 해요. 중국이 요 방식으로 했는데 한국은 천만다행히도 KF-21을 쌍발 엔진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존에 지금 수입하고 있는 엔진을 한쪽에 달고 국산 엔진 만들어서 완성이 되면 그걸 하나에 달아서 비행시키면 그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면 돼서 비행 테스트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KF-21을 단발 엔진으로 샀으면 아마 이제 수송기를 개조하거나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졌을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환경은 좋아요. 약 3조 5천억 원 이상 예산으로 10년 정도 예산을 가능하면 KF-21용 엔진이 개발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무슨 아쉬운 점이 있냐면 지금 현재 정부랑 이제 방위사업청 국방부에서는 대형 제트 엔진, 전투기용 제트 엔진 이게 기술 수준이 가장 높고 비싼 거라서 국산화가 필요한 건 맞는데 제일 비싼 건 뭐냐? 수요가 제일 작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할 게 있지만 지금 드론 시대가 오고 있고 초소형 드론이라든가 소형 드론도 이제 제트기 엔진을 달게 된 시대가 곧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다니는 거는 이런 무인기 용 엔진은 또 제트 엔진으로 바뀌고 요런 소형 엔진에 투자를 하면 엔진 생산 수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시장을 개척하는 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들이 먼저 선점을 했는데 요 시장은 아직 개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진출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업계 관계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